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제야 법조계 인사 중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변호사 그룹의 맏형격인 권오영 변호사가 실제로 개표장에서 촬영된 투표용지들과 재검표장에서 나온 투표용지 사진들을 비교해 함께 제시하면서 과연 저 투표지들이 동일한 투표지라고 볼 수 있는가라며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권오영 변호사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안동고와 고려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재직하다 부장검사 시절 검찰을 떠나 현재 예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장애인들 중에도 특히 본인 및 가족들의 어려움이 큰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보호와 처우 향상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신장애인 인권연대 카미 대표 등을 맡고 있어 휴머니즘이 돋보이는 법조인이란 평을 듣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2020년 4월 15일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특히 민경욱 전 의원의 표는 여러 번 접은 것이 많아서 분류기에 끼이고 찢기고 하여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2021년 6월 28일 검정기일 즉 재검표일에는 그러한 표들이 모두 사라지고 모두 새로 만든 투표지들만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어서 2020년 4월 15일 현재 국회를 구성한 4.15 총선은 완전 사기극 부정선거였다. 이 부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들, 이를 묵인한 대법원과 각급 법원 선관위원장들, 각급 선관위원들, 정치인들 전부 명단을 확보하고 출국 금지, 증거인멸에 대비한 압수수색 등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한 반란 세력을 진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또 2020년 4월 15일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주관한 개표장에서 촬영된 사진이라며 이런 투표지들은 모두 어디 갔는가? 2021년 6월 28일 연수구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투표지에 이런 색깔과 접힌 형태의 투표지들은 한 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두 투표지의 차이점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투표 결과의 증거인 투표치기를 바꿔치기 한 전대미문의 선거 사기 사건에 대하여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오영 변호사는 또 최근 복마전 부패 집단 선관위 문제와 관련된 일부 언론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제 언론이 그동안 벌어졌던 선거 주변의 이야기를 주변 상황이라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인 화산의 핵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 빙산의 일각, 부정선거의 기저부는 그 누구도 건드리기에는 스스로 타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권오영 변호사는 또 다른 글을 통해서 일반 회사는 ERP 프로그램을 통해 부품 개당 납품 현황, 재고 관리, 바코드까지 모두 관리한다고 한다. 한 개도 오차가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선거관리는 선거 구민보다 투표지가 많기도 하고 개표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정당 간 비례가 정해진 듯한 것도 사실인 양 밀어붙인다. 국가 예산 사용을 제대로 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히다 보면 부정선거는 금방 드러날 것으로 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계적으로 분석할 때 4.15 총선과 같은 선거 결과가 일어날 확률은 모두 0이다. 즉 확률값이 없는 4.15 총선 결과는 조작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결과다. 100대 0의 확률에서 대법원은 0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도박사들이 도박판을 벌여 대법원이 범죄자 손들어주는데 얼마나 현란한 기교를 사용하는지 파악한다면 범죄 집단에 베팅할 것이다. 기가 막힌 현재의 대한민국 사법부라고 사법부의 현실을 탄식했습니다. 권오영 변호사는 지난 4.15 총선 이후 도태우 변호사라든지 윤용진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 그리고 현성산 변호사, 또 김소연 변호사 등과 함께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법조인이죠.
정말로 이 활동은 변호사로서 별로 개인적으로 남는 장사가 아닌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수임료가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고생은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사회 일각의 시선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뚜벅뚜벅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온 권오영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변호사들의 저 노고를 우리 애국시민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홍성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 한국 변호사이기도 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홍성기 교수가 정기의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초빙교수 겸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출간했던 광개시대라는 제목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우리 선관위가 QR코드를 고집한 그러니까 현행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QR코드를 사용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선관위는 왜 그랬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교수와 정기혜 교수는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는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 즉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 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의 명문화된 규정을 먼저 소개한 뒤 QR코드에는 넣을 수 있는 정보 양이 많고 활용도가 높아 상업용으로 제격이다. 하지만 비밀투표를 위해서는 투표용지에 반영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공직선거법은 명백하게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규정한다. 그러함에도 선관위는 QR코드를 사용했다. 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굳이 QR코드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그 경위를 깔끔하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기혜 교수가 광기의 시대에 썼던 내용, 즉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 번호 이외의 정보가 투표용지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제3의 검증기관을 거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00번 맞는 이야기죠. 분명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왜 선관위는 여러가지 위험성이 있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농후한 QR코드를 고집했을까요? 그에 대해서 선관위의 변명이 아니라 제3의 검증기관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명문화된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무슨 자기들의 내부 규칙 비슷한 이런 하위법령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선거법 위반 사실을 뭉개려고 하고 QR코드를 고집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